안녕하십니까. 세무거인 에스코 대표 정인태입니다. 일전에 한번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어려운데 정말 이거를 촉발시킬 만한 어떤 폭발적인 무엇인가가 없을까? 제가 이야기해 온 것들이 여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미국 경제가 대단히 좋다, 실업률이 떨어져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랐다거나 물가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이었다. 그 논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전개했고, 이것은 진정한 경기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인구 구조적인 또 산업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그렇죠, 채권의 역전 현상이 작년 말에 잠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보통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사이에 여지없는 경제 폭망이 있었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데이터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버블 붕괴, 소위 말하는 IT 버블 붕괴를 가지고 2000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에 경제 붕괴가 있었다. 10년 단위로 이것들이 오는데 지금 이제 8년 단위로 온 거죠. 처음 1차, 2차는 8년 단위로 왔는데 이제는 약 한 12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그 이후로 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12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일 것이다.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러면은 올 연말이 기점이 되겠죠. 올 연말 기점으로 해서 6개월 이내 이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촉발되는 촉매자가 있어야지 보통 이게 유발이 됩니다. 2008년도 같은 어떤 촉매가 있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터졌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부실한 가계 대출자,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사는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죠?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유통을 시켜버린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죠. 이 돈을 빌려준 채권을 어떻게 했어요? CLO 형태로다가 유통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걸 시장에서. 그리고 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어때요? 빚을 못 갚기 시작하는 거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오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자기가 다른 재산이 많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빚을 갚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고이율의 이자율을 챙기고자 은행들이 한 거죠. 그 수익률 상승을 해가지고 소위 금융공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스프레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금융공학적으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죠? 위험이 낮은 사람들한테 위험이 한꺼번에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A, B, C, D가 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D라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위험은 상쇄되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재무관리 체계도 나오죠. 그죠? 우리 경영학 재무관리 체계 이런 위험 분산을 통한 소위 상관계수를 통한 이런 소위 말하는 위험 분석을 하는 어떤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네 사람 다 위험한 거예요. 그죠? 본질적으로 위험한 채권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고 하나가 촉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다다 터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 문제가 촉발되었던 위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한 그 잔액이 얼마였을까요? 1조 1천억 달러 정도가 위험한 채권이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주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가 마침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폭등합니다. 미국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경제가 나쁘지만 그래도 미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미국이 가라앉았으면 우리는 더 추락한 거죠. 자,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촉매제가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레버리지론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문제가 됐다는 건 뭐예요? 개인한테 대출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제는 부실한 기업한테 대출을 합니다. 기업의 담보 여력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담보 여력은 있죠. 담보 여력은 있지만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투기 등급 이하의 기업이에요. 투자 가능한 기업은 A, 트리플 A 이런 기업들은 되게 신용 등급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B 풀도 안 되고 B 마이너스 되고 하여튼 B 등급 이하의 어떤 신용 등급을 가진 투기 대상에 해당되는, 또 내지는 투기 대상 기업 이하인 이런 기업들한테 대출을 합니다.
이 대출이 또다시 CLO라는 형태로다가 증권화 형태로 유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왜 사기 시작합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설마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그죠? 내가 이게 부도가 나겠어? 이 설마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람 잡습니다. 그리고 경제 잡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더군다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 부실 기업들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네들도 부도가 날 위험에 있는 기업들은 더 힘듭니다. 더 힘든 상황에서는 어때요? 부실한 대출들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과연 측정 가능하냐, 위험의 측정이라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제가 앞으로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왜 그런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